우리의 기원을 알라 해서 이제 본문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책의 14쪽,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그쪽으로 얼마든지 연락하시면 책을 이렇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14쪽 맨 아랫줄 보시죠. 형성과학이 평생에 걸친 여정에서 우리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인식해요. 아, 그렇구나. 아, 형성과학은 평생에 걸친 아주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태어날 적에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이 좀 약하지만 어쨌든 성장하면서 2살, 3살, 4살 때부터 어쨌든 간에 마지막 일생을 마칠 때까지 평생에 걸친 여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들이 배워보면 알 것입니다. 형성과학은 일상생활을 여기하는데 요청되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드러내주는 총체적인 중것들 구실을 해준다. 아, 형성과학이 뭐냐? 형성과학이 평생에 걸친 도움을 준다 그랬고, 매일 일상생활을 여기하는 데 하는 총체적인 준 것들. 매일 일상생활. 이게 everyday life. 제가 가끔가다 영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영어에 익숙해 계셔요. 그런데다가 좀 중요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쓰는 것뿐이에요. 영어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everyday life. 그러니까 평생에 도움을 받으려면은 everyday life를 잘 살아야 되는구나. 바로 이런 연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말대로 바둑을 두려면은 첫 돌부터 마지막 돌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돌 한 돌이 중요해서 마지막 돌까지 어쨌든 전체가 좋아지는 거니까 평생이 좋으려면은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좋아야 된다. 그래 보세요. 이거에 대한 중것들이 뭐냐? 프레임워크. 중것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건축할 때 보면은, 빌딩 질 때 보면은 왜 중것들을 세우잖아요. 이게 프레임워크예요. 볼을 세우잖아요. 볼을 세워두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와 보 사이를 갖다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다 연결하고 지붕까지 연결해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 바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골격을 세워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골격 있죠? 여러분들 가운이 뭐예요? 집에서 가운 요즘 있어요?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집도 있어요. 학교 다닐 적에 교훈은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다 기억할 수도 있고 다 버렸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게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나름대로의 이런 가운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골격을 세우는 거야. 나아갈 방향을.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골격을 세워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통찰들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통합해 나가는 데 기할 것이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신앙의 믿음뿐만 아니라 각자 가진 소신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고 목표에 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요즘 청소년 같으면은 나는 뭐 이렇게 어느 학교에 진학하겠다라든가 또 여러분들 부부 같으면은 가정을 이룩한 부부 같으면 나는 언제까지 집을 좀 마련하겠다든가 뭐 나름대로 소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와 삶이 잘 통합이 돼야지 되죠. 그렇죠? 통합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균열되면은 뭐 소신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이거에 도움을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책들이라든가 텔레비전의 다양한 대담 프로, 신문의 상담란 같은 대중매체들을 통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된다. 근데 뭔가 이게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다양한 삶의 방식. 여러분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신문이라든가 방송 이렇게 통해서 볼 적에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죠. 정치뿐만 아니라 예술, 또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학구적으로다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 어떤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강의라든가 세계 지구를 가다 뭐 지구촌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정보를 듣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다 듣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나름대로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과 함께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여기서 다가오는 정보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좀 이질적인 정보들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하고 얘기하더라도 의견이 매일 똑같아요? 친구들과? 아니죠. 만약에 친구들과 정치 얘기 한번 한다 그래 봐요. 그러면 서로 정치 의견이 같습니까? 아이고 엄청 다양하죠. 그리고 말 잘못 꺼냈다가는 서로 간에 그렇죠. 싸움도 일어날 정도까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의견이 다른 거예요. 사상이 다른 거예요. 이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적인 이념은 없습니다만 커뮤니즘 같은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고 캐피탈리즘 같은 자본주의도 있을 수 있고 데모크라티즘 같은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또 사상도 마찬가지야. 심리학에 대해서 전공한다 그러지만 심리학자들끼리 모여보면은 얼마나 다양하게 의견 분출이 나오는지 아세요? 행동주의적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적 심리학과, 형태주의적 심리학과, 인본주의적 심리학과, 심리학자들 나름대로 보는 각도가 다 달라서 서로 간에 얼마든지 격렬한 논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세계적인 매스미디어를 통하는 이거 듣는 가운데 이런 정보들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의 삶을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갖다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건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TV를 봤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를 잘 모르긴 해요. 싸이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설쳤다. 근데 제가 좀 노래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멋있거든요. 말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 소신을 포기하고 나서 그쪽으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딱 봤을 적에 글쎄 그거를 박사리 퀴즈라 그러잖아요. 퀴즈. 키드라는 얘기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딸도 저렇게 좀 길러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그만을 데리고 저 운동장에 골프장에 가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쪽으로다가 막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이런 게 다 매스컴의 영향으로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이 많은 정보가 있는 가운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잘 통합시켜 나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 다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내가 운동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또 법도 잘하고 언론도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소신껏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발휘해 나가는 삶에 이렇게 안정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그런데 형성과학을 그리스도교적인 시각에서 일단 좀 보면은 그리스도교 시각은 신앙 전통과 형성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불교인들 나름대로 불교의 신앙과 형성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힌두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신앙 전통이 없는 것뿐이에요. 형성 전통은 뭐고 신앙 전통은 뭐냐? 형성 전통이라는 것은 신앙 전통을 빼놓은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태어나면 가정에서 탄생하죠. 그 다음에 유치원 가든지 학교 가든지 어쨌든 학교를 다니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또 하게 되지 않겠어요? 직장 생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취미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취미 동아리 생활도, 이런 것들, 신앙을 제외한 모든 것을 형성전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형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형성이라는 뜻을 갖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형성은 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을 뭐냐? 요거를 잘 뜯어보면은 폼이 있습니다. FORM. 그렇죠. 폼을, 이거를 꼴, 형태, 모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꼴, 형태, 모양이 본래의 기능대로 잘 형성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벽씨가 쌀로 잘 익었으면, 오이씨가 오이로 잘 성장을 했으면, 강아지가 개로 잘 성장을 했으면 그거를 형성이라 그래. 그러면 잘못 형성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잘못 형성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가물어가지고 삐쭉 마른 벼 봤어요? 홍수가 와가지고 다 쓰러진 벼 봤어요? 이런 거 같은 것이 잘못 형성된 거야. 잘못 형성된 거를 반형성이라고 해요. 반형성은 뭐냐? 디포메이션. DFORMATION. 이게 D가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디포메이션 되지 않고 포메이션 돼야지만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뜻에 맞는다. 공자님의 뜻에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형성되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형성 전통은 반형성되지 않도록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동아리든 다 이런 데 유념해 가면서 그거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반대로 나가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요?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학교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점점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11시쯤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정문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 잘 왔다고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또 학교에서 점심 먹고 또한 2시 반쯤 또 이제 집에 퇴근하면 어떻게 돼요? 잘 가고 내일 또 오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에 선생님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의 디포메이션 아니에요. 이런 디포메이션이 학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정치하는 거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실 텐데 정치하는 정치인들 보면은 형성된 정치인이 많아요? 반형성된 정치인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스탈린은 소련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소련의 독재자잖아요? 형성된 사람일까? 반형성된 사람일까? 스탈린보다 근데 더 심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지? 소련 사람 중에서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푸틴이죠. 푸틴은 스탈린보다 더하죠. 요즘 해는 거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조금만 더 자기 여력만 있으면 온 우주인들을 다 죽일 것 같아. 러시아 사람 빼놓고. 근데 러시아 안에서도 푸틴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야 러시아 사람들 나름대로 백인백색이죠. 그거를 한 번에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푸틴이 하는 행위를 갖다가 칭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으로다가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형성의 전통이라 이겁니다. 신앙은 특별히 여기는 고등 종교를 인정합니다. 힌두교, 또 불교, 유교, 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등 종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종교가 제대로 고등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는 기원전 3000년 이후입니다. 아무리 힌두교를 따져봐도 3000년 이후고 불교, 유교 기원전 600년 정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교도 기원 5년에 생긴 거고, 이슬람교는 기원 후 600년에 생긴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고대로 올라가도 기원전 3000년 잡으면 많이 잡은 건데, 그 이전에도 신앙생활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지. 인류 역사 400만 년인데 4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신앙적인 이런 분위기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인간은 어차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날 적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인간 힘으로다가 해결을 못하니까 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고, 병나면 또 신이 좀 고쳐주기를 이게 인류 400만 년 동안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믿는 신은 그거는 정당하게 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믿었던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 한계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움 좀 받으려고 이렇게 청했던 거니까 이거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종교가 탄생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기성 종교인들 중에서 종교인답지 않게 잘못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놓고 보면은 고려시대 500년 역사 만에 고려시대가 붕괴된 것이 불교의 그 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이 그때 권력과 유착이 돼가면서 나라에 잘못된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반영성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고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서 이왕과 이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색당파 이래가지고 그 당파 싸움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조선시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종교인들 중에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은 거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어떠냐? 요즘 아주 그냥 불교 유교는 그래도 자숙해가면서 여러 가지로다가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애쓰는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천방지축이죠. 여러분들 신문 보면서 너무나 놀라지 않았어요? 최근에 언론 통해서 뭐 한광훈이 잘하시네. 저보다 더 잘하시지. 정광훈이 행태라든가 신천지 행태라든가 도대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인정해 볼 적에는 자기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다 아주 이렇게 완덕에 도달한 정말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어림도 없죠.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얼마나 썩은 냄새도 많이 나고 얼마나 힘들은데요.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갖다가 매일매일의 삶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성과학은 도와준다 그랬죠. 그런데 10년, 20년, 더 나아가 30년 동안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초월되는 이런 삶의 중것들, 삶의 프레임워크, 삶의 기둥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10년 지나도 똑같은 생활, 20년 지나도 똑같은 생활, 30년 지나도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자신 안에서 썩은 거예요. 새로운 걸 못 배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썩어가다 보니까 신앙인들 중에서도 신앙, 종교, 고등종교 안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종교 아닌 사람에게는 다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종교 아닌 사람들이 또 뭘 만들어요? 새로 만드는 게 신흥종교들이에요. 신흥종교를 고등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흥종교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거 보면 또 가관이죠. 자기가 교주야.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도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교를 위시한 고등종교 입장으로 놓고 봤을 적에 신앙의 전통이라든가 형성의 전통은 나름대로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비유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이 책에 나오지만 바오르 사도라든가 아우구스티노,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 말틴 루터, 존 웨슬리, 주엘은 키에르케고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분들이 있고 또 유교에도 있죠. 유교 전통에서는 누가 있어요? 또 공자님의 선배님, 형님 뻘되는 노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 맹자, 한비자 이런 또 훌륭한 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나름대로 힌두교 전통에서도 있는 것이고 불교 전통에서도 있어요. 불교 전통도 우리나라만 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원효대사, 자장대사, 뭐 여러 가지 대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줄, 형성과학은 여러 시대의 지혜를 예술과 과학이 기여해온 업적들, 특히 지난 세기에 나타난 그것들과 더불어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로 끌어들이고 있다.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형성과학은 또 뭐예요? 예술과 과학들. 예술과 과학들이 기여해온 바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이런 거예요. 왜 예술과 과학을 얘기했을까 하면은 인간이
삼중 구조로 다 선형됐다 그랬어요. 육신과 정신과 영이 있는데 예술은 정신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죠. 물론 육신은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발레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다 육신 없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여간 그러나 이게 그 발전되는 과정은 정신이 발전시키죠. 그래서 과학은 더더군다나 정신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과학은 왜 이렇게 예술과학과 이렇게 긴밀히 연결을 갖는가 하면은 예술과 과학은 보통 이런 다른 학문들이 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추구해 가요. 인간의 생물학보다 아니면은 어류를 갖다 연구하는 해양학자보다 아니면 천문학자들보다는 예술과 과학은 인간에 가까운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 가요. 그래서 예술과 과학의 형성과학은 좀 더 깊이 있게 연결을 갖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갖느냐? 하나는 창조적으로 크리에이티블리 창조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비판적으로 크리티컬.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의 능력 중에 창조성과 비평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아주 소중한 능력이에요. 이 비판한다라는 것은 부정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부족한 점이 어디든지 있어. 그리스도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점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다가 상호 협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예술과 과학 부분과 그 예술과 과학 부분은 바로 정신이 추구하는 아주 고도의 깊은 차원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데, 정신이 계속해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형성과학보다도 깊이 있게 설명을 할 텐데 결국은 영과 만나요. 영과 만나기 때문에 형성과학이 이렇게 영성적 삶으로 주대하는 것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정신을 깊이 있게 연구해가는 부분이 1차적인 협력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16쪽 세 번째 줄,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혹은 도달한 그 모습을 언제나 초월하고 있다는 혹은 뛰어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 또는 본질에 속하는가. 자, 우리 자신이 항상 초월해 가고 있다, 뛰어넘어가고 있다 이게요. 자, 육신도 뛰어넘어가고 있고 정신도 뛰어넘어가고 있고 영도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초월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 우리 보통 익숙한 거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초월 얘기를 너무 들은 게 많아서 초월 그러면은 형이상학, 그래서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저 세상 얘기, 저 세상에 완전한 것을 갖다 그리는 그것만을 초월로다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철학자들이 그런 의미의 초월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형성과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에브리데이 라이프야. 매일매일의 삶을 초월하는 거야. 매일 초월하는 거예요. 뭐가? 매일 초월하려면은 뭐가 초월할 것인지 있잖아요. 뭐가 초월하냐? 삼중 구조가. 육신이 초월해야 되고 정신이 초월해야 되고 영이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초월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 이론이 틀렸으면
이 책 내용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초월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날도 많았겠지만 노력하지 않은 날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인생이 초월돼 왔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초월 같은 거 없이 뭐 어쩌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이걸로 다 말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 이게 뭐냐면 네이처, 에센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초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세상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초월해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몇 그램이었어요? 그거는 모르지. 대충 3.5g? 3.5g이면은 3.5kg. 그래. 3.5g은 아니지. 3.5kg이라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머리는 무게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1.5kg. 1,500g 정도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태어날 적에 3.5kg였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머리가 1.5kg였다면 아마 그 기억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게 뭐 몸뚱아리가 손발은 아주 그냥 그 올챙이만도 뭐 그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어쨌든 3.5kg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몇 킬로예요? 지금 보통 이거 뭐 50이든 뭐 말할 수 없기는 하느님이 다 아시는데 뭐 어쨌든 몇 킬로 돼요, 그죠? 그리고 머리만 해더라도 1.5kg예요. 1.5kg에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신도 처음에는 1.5kg 아니었어요. 정신만 따로 다뤄본 적은 없겠지만은 따로 다뤄보면 이게 뭐 300g이든 어떻게 됐겠지. 그것이 자꾸 정신도 커져왔던 거예요. 영도 수면에 있어서 영이 뭔지 알아들 수는 없는 거지만 성장하면서 영이 깨어나요. 수면 속에 있었던 영이 깨어난다고. 그 영이 깨어난 시기는 나름대로 다 달라요. 언제쯤 영이 깨어났던 것 같아요? 즉 마음이 깨어난 게 영이 깨어난 거니까. 40대 정도? 일찍 깨어나셨는데. 언제쯤 깨어나셨어요? 50대 초반. 그래도 일찍 깨어나신 거예요. 70, 80이 돼도 안 깨어나시면 투생해요. 여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푸틴은 깨어났을까, 안 깨어났을까요? 트럼프는? 못 깨어났어요? 그래, 못 깨어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자꾸 초월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뭐야? 영이에요. 육신도 초월하고, 정신도 초월하지만, 영으로 다 초월하는 게 나의 본질이에요. 육신, 정신, 영 다 초월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드라마 보면은 마지막이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수고하셨습니다.